옛날에 고려시대에는 가난한 자식이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버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방식도 바뀐 걸까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현대식으로 비행기에 태워 버려지셨습니다.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소풍도 할머니 손을 잡고 가고 공부도 식사도 모두 할머니가 함께 해주셨죠. 그럼 저희 엄마 아빠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냐고요? 아빠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업하신다고 바쁘셨고 엄마는 지역 미인대회에 나가 상도 받았을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는 부끄럽지만 저보다는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저를 낳고도 아가씨처럼 예뻤던 엄마는 임신을 해서 허리선이 다 망가졌다면서 거울을 보고 자주 우시곤 했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 아빠는 아주 비싼 헬스장의 이용권도 끊어주셨죠. 그 뒤로 엄마는 얼른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운동을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들떴죠. 신이 나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우연히 엄마가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여기서 뵙네요. 그런데 얘는 누구예요? 그 남자 트레이너는 의아하다는 듯이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얼른 제 손을 뿌리치고 당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얘는 조카예요. 저희 언니 아들이요. 하하. 저는 그 소리를 듣자 놀라서 엄마를 돌아보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나 저는 말을 다 마칠 수 없었죠. 엄마의 손이 잽싸게 제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며 도끼 같은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눈짓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엄마의 사랑이 늘 고팠기 때문에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의 장단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엄마를 그렇게 부르자 엄마는 그제서야 웃어주셨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혜연님, 아가씨가 이렇게 조카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신데 마음도 너무 예쁘세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우리 세터에서 회원님이 제일 예쁘시잖아요. 아이, 트레이너님도 참. 제가 이러니까 헬스장을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트레이너의 팔을 살짝살짝 때리시더군요. 어렸던 제 눈에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너가 인사를 하고 사라진 뒤 모처럼의 외출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차에 탄 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아까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는 누구야? 그리고 왜 나한테 조카라고 해? 그러자 엄마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급하게 차를 옆길로 끼익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번 우아하게 넘기시더니 제 쪽을 보며 그 예쁜 얼굴과는 정반대인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나는 피곤하고 귀찮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 피곤하게 하지 마. 알겠니? 저는 그런 엄마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나 무서워.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한다고 했지. 또 그쳐. 하나, 둘, 셋. 엄마의 고함 소리에 저는 희끗하고 어떻게든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거부였어요. 유치원생밖에 안 된 나이에 부모에게 거부를 당한 거죠.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그때부터 저는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울지도 웃지 않기 시작했고 이윽고 말문까지 닫아버리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차도는 없었죠. 그때쯤에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당신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당신 변한 거 알아? 이게 다 내가 애 낳고 살쪄서 그러는 거지? 말해봐. 왜? 마음 바뀌었어? 그럼 말해. 이혼해 줄 테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친구들은 아직 다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사는데 당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바보였지. 애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생채기도 내지 못할 정도인 엄마의 막말에 벼랑간 큰 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엔 할머니께서 서 계셨죠. 할머니는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냅다 저를 안아드셨어요. 가자, 수연아.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오셨죠. 우선 할머니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서 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이루어진 저녁 식탁도 손수 차려주셨죠. 그리고는 맛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제 입에 자꾸만 맛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 주셨어요. 오물오물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어이구 잘했다 우리 수연이 하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칭찬해 주시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그렇게 저를 칭찬만 해주실 뿐 왜 말을 하지 않니? 라거나 답답하다 거나 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신 게 다였죠.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의 병이 생긴 제가 유약하다며 못마땅해 하셨는데 때로 모자란 놈 뭘 그렇게 감싸고 놀아? 하고 험한 말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어려워하시면서도 저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이선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머니는 얼른 제 귀를 두 손으로 막으신 뒤 할아버지를 나무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셨죠. 그 뒤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시면 할머니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슈퍼마켓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이 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시장에 들러 오이를 사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할머니 손을 잡은 채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좌판을 깔고 있던 어떤 점쟁이 아주머니가 제 쪽을 보고는 대뜸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버림받을 팔자로구만. 그 소리가 워낙 컸기에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죠.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남의 집 귀한 손주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얼른 사과 안 해?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는 어디 가고 어느새 할머니는 그 점쟁이 아주머니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거한테 도대체 무슨 상스러운 소리를 짓거리느냐 말이야. 응? 얼른 사과해. 아, 당장 사과 못해? 그러자 그 점쟁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우, 이것 좀 놔요. 아니, 나는 저 애한테 한 말이 아니고 당신... 그러자 할머니는 점쟁이 아주머니가 말을 다 마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주머니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대셨죠.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거짓말을 해? 취소해! 당장 취소해! 할머니와 점쟁이 아주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북새통인 시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 통에 생선 박스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오던 아저씨는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난감했습니다. 아, 좀 비켜봐요. 거참 지나갈 수가 없네. 아저씨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 싸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아저씨는 리어카를 살짝 틀어서 그 난장판을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리어카의 방향이 쏠리면서 높이 쌓여있던 생선 박스가 제 머리 위를 덮쳐온 것이었죠. 어? 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픈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생선과 얼음이 가득 든 무거운 박스에 맞았는데 왜 멀쩡한 걸까? 그러다 문득 옆을 보니 할머니께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생선 박스가 저를 덮치던 순간 할머니께서 저를 감싸면서 대신 박스에 맞으셨던 겁니다. 저는 쓰러져 계신 할머니의 등을 흔들어 보았어요. 할머니는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더 세차게 할머니를 흔들었죠. 그리고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답답하게 저를 옥죄고 있던 것이 팍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침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떠봐. 수연아. 할머니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께서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혼절하셔서 급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죠. 다행히 할머니의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15번을 꿰매야 했지만요. 붕대를 감고 병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며 제가 다시 울먹거리자 할머니는 우리 수연이 이리 온 하고 가만히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에휴, 우리 강아지 놀랬지? 괜찮아. 우리 수연이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괜찮대도. 그것보다 수연아, 할머니는 이렇게 우리 강아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단다. 앞으로 우리 강아지 목소리 할머니한테 많이 들려줘야 한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세상 그 어떤 단풍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가을보다 깊고 풍요로운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유치원에 다녀와서도 신발도 채 벗지 않고 현관에서 소리를 지르면 할머니께서는 앞치마를 두르신 채로 주방에서 빼꼼 얼굴을 내미시고 우리 강아지! 하고 저를 반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달려가서 할머니의 품에 쏙 안겼죠.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께서 제게 동화책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주셨는데 책 속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며 진기한 경험을 하는 주인공을 보고 문득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전 세계를 누비고 오려무나? 전 세계를? 그래, 여기 이 책의 주인공 걸리버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는 게 할머니 젊었을 적 소원이었거든.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 대신 이루어주련? 응, 그런데 같이. 난 할머니랑 같이 갈래.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같이 갈 테야? 그럼 우리 같이 가야겠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품속에서 실로 편안하고 따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풍이 지고 나면 어느덧 흰눈이 내리고 겨울이 찾아오듯 비극은 소리 없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9,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제 10대 시절과 함께 저희 가족의 평온함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혼해.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아, 글쎄, 긴 말할 것 없어. 난 이제 김대리랑 살기로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이 되셨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던 격리와 바람이 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격리에게 홀랑 넘어가 버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저는 엄마 아빠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점점 더 자주 다투셨죠. 언제까지 어머님 모셔야 하는 거야? 아, 그럼 날더러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아, 몰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안방 문 밖까지 들리는 말다툼 소리에 할머니는 자꾸만 작아지셨어요. 수연아, 할머니 그냥 요양원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아들 집이고 나도 있는데 어디를 혼자서 간다고 그래? 제 말에도 할머니께서는 슬픈 얼굴로 쓸쓸히 미소 짓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얼음팔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불행 속 작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대학 합격 소식이었죠. 할머니! 저는 합격 사실을 알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와 할머니부터 찾았어요.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합격했어. 대학교. 합격했다고요. 뭐, 정말?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기특한 우리 강아지. 할머니와 저는 얼싸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그건 책 속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누비며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대학교는 어렸을 적 할머니와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저 미국에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제 말에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을 불보듯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대답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차피 잘 되었구나. 회사에서 나와서 슬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참이었는데 아예 새로운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자 엄마는 놀라서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그만두다니? 하고 물으셨죠. 아빠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 인상을 쓰시며 아, 그럼 어떻게 해? 나더러 아버지가 김대리 그 경리년 치마폭에 쌓여서 휘둘리는 꼴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하고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대답하셨죠. 아니 그럼 그 많은 재산을 다 넘겨주고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아빠는 의자 뒤로 기대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아버지께 사업 분리시켜달라고 말씀드렸어. 여태 일한 게 있는데 섭섭지 않게 챙겨주시겠지. 엄마는 지지 않고 그래도 하고 소리치셨지만 아빠의 말로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됐어, 그만해. 아버지와 더 이상 안 보기로 했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식탁에서 일어나 버리셨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쨌든 할머니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을 하고 계신 할머니를 향해 웃어 보였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이민 준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살 새 집을 알아보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늘상 다툼과 긴장만 흐르던 집에 모처럼 활기와 설렘까지 느껴졌죠. 무엇보다 저와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기대를 키워갔습니다. 마침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분주하게 공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버리셨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울려댔죠. 아빠, 누군데 그래요? 급한 전화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자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짐이나 싸 라고 일갈해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번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니 발신지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와 이혼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너무 의아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는 어쩐지 많이 노쇠한 듯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이니? 네 아빠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금 아빠 옆에 계세요. 좀 바꿔봐라. 저는 휴대폰을 아빠께 내밀었죠. 할아버지라고. 그러자 아빠는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챈 뒤 소리치셨습니다. 왜요? 모자란 놈이라고. 거머리처럼 내 돈만 빨아간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전화를 하십니까? 됐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국 들어가면 전화번호도 다 바꿀 테니 연락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소파 위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저는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화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 보았습니다. 콜록콜록. 휴대폰 너머에선 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지독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제 물음에 할아버지는 한참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분이지만 그래도 제 할아버지시니까 아프신 건 어쩐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뒤에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이 도착했고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얼마간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직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서 저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미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엄마는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한다고 쉴 새 없이 본인 사진을 찍으셨고 아빠는 동업자와 한인타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신다며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9월이 되어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이 먼 타국에서 그것도 냉정한 성격의 가족들 틈에 할머니만 남겨두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는 모험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큰 착각이었죠. 시험 기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할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동네 산책이라도 가셨나? 하고 생각하며 집안을 둘러보는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에 할머니의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저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가 하품을 하며 나오셨죠. 너 언제 왔니? 시끄럽게 소리는 질러대고 난리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 저는 엄마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당황스럽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할머니 한국 가셨어.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되물었습니다. 뭐? 언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러자 엄마는 소리 좀 그만 질러. 할머니 혼자 타국에 오셔서 외로우셨던 거지. 할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린 거야.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친척들 왕래하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태연한 엄마의 모습에 진짜인가 싶었죠. 진짜야? 얘가 속고만 살았나? 그럼 할머니가 혼자 어디 가셨을까봐. 그런데 왜 내 전화는 안 받으셔? 언제 가신 건데? 그러자 엄마는 생각을 하는 듯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화야 뭐 바쁘신가 보지.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하여튼 얘는 할머니라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발끈하는 엄마의 태도에 어쩐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들어가신 날짜가 언제야? 뭐? 몰라.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하고 사니? 비행기 티켓 산 내역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여줘봐요. 몰라. 네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죠. 이윽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신 아빠를 향해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한국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쉴 틈 없이 다다다 쏘아붙이는 저를 보고 아빠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한창 학기 중 아니냐? 집엔 왜 왔어? 아빠,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요? 잠시 라스베가스 여행 보내드렸다. 아이 그게 지금 퇴근하고 돌아온 나를 보자마자 붙잡고 물어볼 정도로 이 난리를 칠 일이냐? 뭐라고요? 저는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낮에 엄마는 분명히 할머니가 한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라스베가스 여행이라니요.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엄마가 나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국에 가셨다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할 거니? 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아, 지겨워 정말.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차가운 말에 상처 입고 입을 다무는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걸린 이상 저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죠. 똑똑히 들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부모님께서 지쳐서 할머니의 행방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먹지 않았죠. 마침내 아빠는 질린다는 듯이 한국에 있는 한 요양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국으로 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께서 계시다는 병실문을 연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눈에 띄게 야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나랑 사는 게 너무 싫다고 네 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미국은 치료비가 비싸다면서 한국 가서 수술 받고 오라고 병원이랑 다 연락해뒀으니까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아범이 그렇게 말하더구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비행기에 탔는데 내리자마자 연락이 되질 않았어.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공항에서 아범을 기다렸지. 그렇게 며칠을 공항에만 앉아있으니까 종국에는 공항 직원들이 와서 묻더구나.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고. 나는 내가 타고 온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 기다린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안색이 어두워지더구나. 내 수중엔 한국에 오는 티켓만 있지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은 없었던 거야. 바보같이 그걸 그제서야 알았단다. 그래도 난 믿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엄마인 나를 버렸을 리가 없다. 차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 얼른 전화를 걸어봤지. 몇 번이나 거니까 귀찮았던 겐지 드디어 전화를 받더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머니였던 분으로 여길 겁니다. 눈앞이 막막했어. 그래, 난 버림받았던 게야. 공항 터미널 유리 너머로 허연 머리를 한 초라한 늙은이가 보이더구나. 초췌했어. 늙어 꼬부라진 노인네였어. 그래서 아범은 날 버린 게일까? 응? 수연아. 할머니는 제 품에 안겨 목이 터져라 울고 또 우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고 그 뒤로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 곳을 구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한국에 온 대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던 날 할아버지께 걸려왔던 한 통의 전화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때 할아버지는 바람이 났던 그 여자가 돈만 노리고 접근했던 것을 깨달으신 뒤 헤어지셨고 크게 상심하신 후였어요. 늦게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신 거였죠. 그리고 건강 잘 챙기라는 제 마지막 인사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해 주셨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할아버지가 미워서 그 돈에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죠. 우선 할머니와 함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집을 구했고 남부럽지 않게 할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벌이가 아주 좋아요. 어제도 쇼핑몰 최고 매출을 찍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감귤이라도 사갈까 하고요. 그런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돌아보니 거짓골을 한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빠의 돈이 없어지자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갈 데 없어진 아빠는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거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 손을 붙잡으시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좀 살죠. 아버지였던 분. 아빠는 충격을 받으신 얼굴로 절 쳐다보셨고 저는 그대로 뒤돌아 할머니가 계신 따뜻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하진 않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젊은 또한 마찬가지인 건데 아빠는 쇠약해졌다고 볼품 없어졌다고 할머니를 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처지가 되어버리셨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 편안해지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